네, 앞에 보세요.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경우의 수에 대해 설명드렸고, 그 경우의 수를 세는 어떤 기본 원칙들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그거는 쉬운 듯 보이는데 그게 가장 기본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경우의 수를 셀 때는 일반적으로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일단 셀 줄 알아야 된다. 그냥 직접 세는 걸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거고, 지금부터 할 거는 뭐냐면 약간 그 전형적인 공식이거든. 그래서 이런 상황에는 이런 식으로 계산해 라는 어떤 공식인 거야.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더 쉬울 수도 있어. 얘는 정해진 공식이 있으니까. 근데 이건 너무 쉬운 거라서 못 외우면 그냥 아웃인 거야. 알겠지? 못 외우면 안 된다고. 그래서 요거는 기본으로 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거가 된 상태에서 이걸 가지고 뭔가 앞에 배웠던 내용이랑 뭔가 조합을 해가지고 응용해서 문제가 어려워진다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근데 일단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은 이 공식을 외우는데 오늘은 좀 초점을 맞출 예정. 알겠지? 그래서 이 공식을 활용하는데 초점을 맞춰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순열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런 상황을 순열이라고 얘기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걔를 일렬로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셀 때 우리는 걔를 순열이라고 얘기할 건데,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인 거지. 지금 15명의 학생이 있어요. 그럼 15명의 학생 중에서 얘들아 화장실 갈 사람 손 들라고 했어. 근데 딱 5명이 손 들어. 그래서 5명이 화장실로 가. 그리고 거기서 줄 서.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모든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있을까를 세보고 싶은 거야. 모든 방법의 수는 몇 가지가 있을까를 세보고 싶은 거라고. 일단은 15명 중에서 5명이 손들 때 그 5명을 구성하는 인간이 누가 될지도 다양하겠지. 뭐냐면은 여기 5명이 될 수도 있지만 여기 5명이 될 수도 있고 저기까지 해서 5명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그 5명을 구성하는 인간도 다양하잖아. 그지? 근데 5명이 화장실로 갔어. 근데 그 앞에 설 수 있는 방법의 수도 다양하겠지. 맞죠? 그래서 그걸 내가 다 셀라고 생각하면은 겁나 많을 거 아니야. 아니? 겁나 많은 상황을 우리 어떻게 하면 셀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거지.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상황, 어떤 상황인지 다들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연산은 어떻게 하시냐면요, 15명 중에서 5명이 선택되어서 걔네들이 줄을 서는 방법의 수야. 그래서 걔는 계산을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하기로 했어. 여기 앞에 있는 15부터 시작해. 15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요, 이 계산의 공식이 그 n부터 시작한다라고 돼 있거든. 여기 맨 앞에 n이라고 써 있잖아. 그래서 n이라고 써 있어. n부터 시작한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곱할 때 이 순서가 이렇게 넘어가면서 어떻게 되냐면요, 1씩 줄어들어. 1씩 줄어든다. 그럼 여기엔 뭘 써야 돼? n-1을 써야 돼. 그럼 여긴 뭘 써야 돼? n-2를 써야 되거든. 1씩 줄어들면서 몇 개의 숫자를 곱해야 되냐면은 r개의 숫자를 곱하는 거야. r개의 숫자를 곱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지금 보면은 15부터 시작해.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야? 1씩 줄이면서 곱할 거야. 1씩 줄이면서 곱할 거야. 그럼 다음 뭐라고 써야 돼? 그 다음은 뭐라고 써야 돼? 그러면서 몇 개의 숫자를 곱한다고? 5개의 숫자를 곱한다고. 그럼 이렇게 몇 번 쓰면 되는 거야? 5번 쓰면 되는 거야. 15, 14, 13, 그 다음은 12, 그 다음에 11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15명의 학생 중에서 5명의 학생이 화장실에 가서 줄을 서는 방법의 수는 요만큼이야. 우와, 많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경우의 수가 문장 많다고. 그래서 이걸 그냥 공식화해 놓은 거라고. 공식화해 놓은 거. 그걸 뭐라고 한다? 순열이라고 한다. 앞으로 순열은 어떻게 한다?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하여 나열하는 방법의 수를 순열이라고 하고, 그것은 기호로서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npr이라고 쓰기로 했고, 이 p는 뭐냐면은 퍼뮤테이션이에요. 퍼뮤테이션. 그냥 안 써있을 텐데 나중에 그냥 그 네이버에 퍼뮤테이션이라고 검색해보면 될 거야. 퍼뮤테이션. 뭐 이렇게 해도 그냥 발음으로 나오잖아. 그럼 퍼뮤테이션 하면은 이제 영어로 퍼뮤테이션이 뭔지 나올 거고, 그걸 뭐라고 써 있을 거냐면 순열이라고 써 있을 거야. 그 순열의 앞자를 따가지고 여기 p라고 쓰기로 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뭐 계속 할 얘기. 그치. 아? 그러면은 여기 r개를 곱하면은 앞에 봐야 돼. 권지호, 맨 마지막 숫자는 뭘까? n-r 플러스 2. 그럼 n-r이 되는데 여기에는 n-r 더하기 1이 와야 되거든요. 여기 왜 n-r 더하기 1이 와야 될까? 요거는 약간 어려운 개념. 처음에는 몰라도 돼. 되는데 나중에 어려워지면은 여기 왜 와야 되는지는 잘 모르겠고, 왜 와야 되는지가 이제 궁금해지는 시기가 생겨. 알겠지? 근데 설명이 안 돼. 설명이 안 된다고. 그래서 한 번만 설명을 할게요. 조금 어렵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뭐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으로 좀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합시다. A, B는 정수이고, 그리고 그 부등식 안에 들어가는 어떤 정수의 개수 문제야. 그래서 X, B, 그리고 A, X,
B 그리고 A, X, B 그리고 A, X, B 이렇게 돼 있을 때 저기 X, 정수 X의 개수를 찾는 문제, 정수 X의 개수를 찾는 문제. 이거 다 알고 있지? 하원이 알지? 이 가운데 두 개, 몇 개지? 그러니까 등호가 한쪽에만 붙게 되면 그때 정수 X의 개수는 몇 개지? 그래 지호가 알려줘. 몰라? 민호 알려줘. 현웅이 알지? 알려줘. 아이씨 지랄한다. 봐, 5보다 크고 X가 81보다 작거나 같대. 그럼 정수 X의 개수는 몇 개냐고. 그러니까 이건 똑바로 외워라, 알겠지? 그래서 등호가 한쪽에만 붙어 있으면 그냥 빼면 돼. 등호가 한쪽에만 붙어 있으면 그냥 빼면 돼. 그래서 얘는 뭐가 되냐면 B 빼기 A 개야. 등호가 한쪽에만 붙어 있으면. 그럼 76개예요. 맞아. 아이 시끄러. 시끄러. 봐. 그러면 등호가 양쪽에 붙게 되면은 이것보다 어떻게 될까? 하나가 늘어나겠지. 늘어날 거 아니야. 등호가 양쪽에 붙으면서 하나 더 늘어나잖아. 맞지?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등호가 양쪽에 붙어 있으면은 B 빼기 A 더하기 1 개가 되고요. 그리고 등호가 양쪽에 다 없어. 그러면 이것보다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 줄어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 빼기 1을 해줘야 돼.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냐면요. B 빼기 A 빼기 1 개가 되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요걸 활용해서 좀 설명을 해볼 건데 스륵 이거야. n-1 그리고 n-2 쫑쫑쫑 우리는 별까지 있다라고 할게. 근데 이거의 개수가 지금 몇 개가 됐으면 좋겠대? 이거의 개수가 R개가 됐으면 좋겠대. 괜찮니? 괜찮아요? 그러면은 지금 별이 더 작은 거야. 그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별보다 크거나 같고 그리고 X는 N보다 작거나 같다 상황이야. 맞지? 그럼 얘는 몇 개야? 얘는 몇 개야? N 빼기 별 더하기 1개가 되는 거야. 맞아요? 근데 이게 몇 개가 됐으면 좋겠대? 이게 R개가 됐으면 좋겠대. 여기까지 알아듣겠어요? 그러면은 N 빼기 화살표 N 빼기 별 더하기 1이 뭐가 돼야 돼? R이 돼야 돼. R이 돼야 돼. 그러면은 스륵 뿅 별 빼고 넘기는 거야. 마이너스 별은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N 더하기 R 빼기 1이 되죠. 쫑쫑쫑 별이 뭐가 돼요? N-R 더하기 1이 돼요. 조금 어렵죠? 네. 이러한 이유로 여기 뭐가 와야 돼? 여기 N-R 더하기 1이 와야 돼. 이해됩니까? 네, 저렇게 생각을 해주세요. 네, 저렇게 생각을 요거까지 같이 기억하는 거야, 그치? 요거까지 같이 기억을 하는 거야. 살짝 어렵네요. 네. 집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해보세요. 여기에 왜 n-r 더하기 1이 오는지, 그치? 여기에 왜 n-r 더하기 1이 오는지. 근데 일단 초보자 입장에서 너희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요. 순열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택해서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순열이라고 한다. 저 한글 외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의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요. n부터 시작해서 r개의 숫자를 곱한다. 요걸 기억하셔야 돼. n부터 시작해서 1씩 줄어들면서 r개의 숫자를 곱한다. 요거 외우셔야 되고요. 그것의 기호는 어떻게 쓴다? npr이라고 쓴다라는 것도 외우셔야 돼요. 여기 n-r 더하기 1은 약간 좀 더 공부한 사람이 신경 써서 공부하는 내용이고 요건 사실 몰라도 되는 내용이기도 하다. 그치? 거기까지 체크하시고 그 다음 또 경우의 수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경우의 수 되게 중요한 게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은 구조적인 동질성을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구조적 동질성을 느껴야 돼. 그러니까 구조적 동질성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 경우의 수를 셈하는 방식이 완벽하게 동일하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느껴야 돼. 그러니까 그 분명히 다른 상황인데 그 각각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이거를 경우의 수를 세는 방식이랑 이거를 경우의 수를 세는 방식이 완벽하게 동일한 상황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희들이 자꾸 캐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셈하는 방식이 동일한 상황을 아는 것 요게 중요해요. 구조적인 동질성.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는 뭐랑 똑같냐면요. 요건 들어야 돼. 어려워.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알게를 선택해서 여기까지는 똑같거든? 선택하여 어떤 다른 알게의 대상과 1대1 대응하는 방법의 수. 이거는 마찬가지로 MPR이야. 이 상황과 이 상황은 완벽하게 경우의 수를 셈하는 방식이 동일해. 저 말만 가지고는 못 느끼겠지. 같은 말이라는 게 안 느껴지잖아. 그래서 예를 들어 설명해 줄게. 예를 들어서 8명 중에서 3명 선택해. 그리고 3명을 선택한 다음에 그 3명을 어떻게 할 거냐면 나열할 거야. 이거는 뭐랑 똑같냐면요. 이거랑 똑같아. 8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해. 그 다음에 그 다른 대상이 그러니까 지금 알게를 선택했으면은 어떤 다른 대상이 알게가 있어야 돼. 어떤 다른 알게의 대상이 있는데 그 알게의 대상은 내가 정하기 나름이거든. 난 이렇게 정할래. 금이 있고 은이 있고 동이 있어 하는 방법의 수. 3명을 선택해서 금, 은, 동이랑 이렇게 대응시키는 방법의 수. 아니면은 3명을 선택해서 반장 명찰 그리고 부반장 명찰 그리고 총무 명찰과 대응하는 방법의 수. 8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해서 그 3명을 화장실 앞에 줄 세우는 방법이나 8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해서 그 3명한테 금, 은, 동, 목걸이 걸어주는 방식이나 8명 중에서 3명을 선택해서 반장 명찰 달아주고 부반장 명찰 달아주고 총무 명찰 달아주는 방식이나 그 경우를 셈하는 방식이 동일함이 느껴지냐? 같은 거 같은 느낌 안 들어? 같은 말이지? 다른 말이야? 나열하는 방법이나 금운동 달아주는 거나 반장 부반장 총무 달아주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 결국은. 맞지? 그게 이 말이라고. 느껴져요? 너는 같은 말이라고. 그래서 얘도 어떻게 그럼 봐봐. 요거 계산 어떻게 한다 했어? 서로 다른 8명 중에서 3개 선택이야. 그리고 배열이야. 8, P3이지. 그럼 요것도 뭐가 되는 거야? 다? 전부 다 뭐로 계산하는 거야? 전부 다 8, P3이라고. 분명히 다른 상황인데 계산이 똑같다고. 상황은 다른데 경우의 수를 셈하는 방식이 동일하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요걸 캐치할 수 있어야 돼. 됐습니까?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리. 외워야 돼. 이만큼은 외워야 돼. 아까 전에 적은 것보다 여기 적혀 있는 게 훨씬 중요해. 이만큼은 너희들 머릿속에 반드시 들어가야 돼. 전부 다? 이거 전부 다 8P3으로 계산한다. 전부 다. 8P3은 계산을 어떻게 한다? 8 곱하기 7 곱하기 6으로 계산한다. 8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가면서 이렇게 3개의 숫자를 곱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다고. 퍼뮤테이션의 계산입니다. 어떻게 한다고 했냐면요. 앞에 있는 이 숫자부터 시작해서 이 뒤에 있는 숫자의 개수만큼 곱할 건데 1씩 줄여가면서 곱할 거예요. 몇부터 시작하는 거야? 6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가면서 계속 곱하는 거야. 몇 개의 숫자를? 4개의 숫자를. 그럼 그 계산 결과는 너희들이 해보시면 되겠죠? 360 나오고요. 7P2 같은 경우에는 7부터 시작해서 2개의 숫자를 곱하면 되니까 42가 되고요. 5P1 같은 경우에는 5부터 시작해서 1개의 숫자니까 이게 답이 되겠네요. 간단하죠? 한 126번입니다. 그 126번의 괄호 1번 같은 경우에는 8명 중에서 2명을 택해서 그 2명한테 뭐랑 뭐 달아주는 거야? 회장 명찰이랑 부회장 명찰 달아주는 거야. 맞지? 8명 중에서 2명을 선택해서 회장 명찰이랑 부회장 명찰 달아주는 거라고. 그럼 계산 어떻게 하면 될까? 8P2로 계산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몇부터 시작해서 8부터 시작해서 2개의 숫자를 곱해주면 될 거고 얘는 56이 된다. 이유가 중요한 거야. 왜 8P2라고 썼는지 잘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이거 쓴 다음에 계산하는 거 쉽잖아. 8P2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나는 사실 요거 안 쓰고 8P2라고만 써도 되는 거야. 너희들이 8P2를 만들 줄 알아야 돼. 알겠지? 그 문장을 읽고 8P2가 나와야 된다고. 뭔 말인지 머리가 엄청 밝아졌네, 민서. 염색했어? 그렇구나. 괄호 2번. 그 다음에 경주박물관, 동궁과일지, 첨성대, 황룡사지 네 곳 중에서 세 곳을 골라서 순서를 정하여 관광할 거래. 그러니까 네 개 중에서 세 개를 골라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죠. 그러니까 얘도 뭐가 되는 거야? 4P3이 되는 거지. 그럼 4P3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세 개의 숫자를 곱해주면 되고 계산의 결과는 24가 된다. 다음 127번. 127번. 숫자가 5개가 있어요. 숫자가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서로 다른 3개를 뽑아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래. 그럼 괄호 1번. 5개 중에서 3개를 뽑아서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 세 자릿수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도 뭐가 되는 거야? 5P3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계산의 결과는 5 곱하기 4 곱하기 3이니까 몇이 된다? 60이 된다. 다음 괄호 2번. 괄호 2번은 뭐냐면요. 그 중에서 짝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세래. 짝수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는 상식이야. 얘들아,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틀렸어, 현우야. 짝수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지? 1의 자리 숫자가 0 또는 짝수가 돼야 돼. 맞지? 그러면은 지금 1, 2, 3, 4, 5가 있는데 그 1의 자리 숫자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뭐 아니면 뭐야? 2 아니면 4잖아. 봐봐.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 1의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숫자는 2 아니면은 4야.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이것도 따로 세야 되고 이것도 따로 세야 돼. 그럼 일단은 2가 들어왔다고 생각해보자. 2가 들어오고 나면은 숫자는 몇 개 남아? 1, 3, 4, 5, 4개 남아. 2는 썼으니까 2 제외하고 1, 3, 4, 5. 1, 2, 3, 4, 5가 있을 때 2가 사라지면 1, 3, 4, 5, 4개가 남는다고. 맞지? 그럼 이 4개의 숫자 중에서 몇 개의 숫자를 2개의 숫자를 여기다가 집어넣을 거 아니야. 맞지? 그건 뭐냐면은 4개의 숫자 중에서 2개의 숫자를 선택해서 배열하는 방법의 수니까 얘는 뭐가 되냐면은 4P2가 돼. 맞니? 근데 아래 거 내가 또 세볼 거야. 근데 이것도 세볼 건데 상황은 조금 다르긴 해. 근데 그냥 어떤 상황인 거냐면은 4만 사용한 거야. 여전히 숫자 몇 개 남았어? 4개 남았지. 4개 중에 2개 선택해서 여기다 배열할 거잖아. 굳이 한 번 더 세야 될까? 아니지. 뭐 하면 되는 거야? 똑같이 4P인데 4P 더하기 4P도 가능하지만 이게 많아지면은 그게 번거롭잖아. 그런 걸 우린 뭐라고 하지? 많아지면은? 어떤 연산을 하지? 그치, 곱하기 연산을 하잖아. 맞죠? 그래서 곱하기 2를 해주면 된다고. 똑같으니까. 근데 똑같다라는 판단이 서기 전까지는 곱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똑같으니까 곱하기 하는 거라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곱하기 할 때 이유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저는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산의 결과는 4 곱하기 3에다가 2를 곱하겠죠. 4 곱하기 3이 4P가 되는 거야. 답은 24가 된다. 좋습니다. 수학하는 아저씨들은 뭔가 줄여 쓰는 게 취미야.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은 이런 거야. 너희들이 최초로 줄이기 시작한 게 이거야. 와, 진짜 쓰기 귀찮다. 어떻게 줄였어? 이렇게 줄였잖아. 최초로 줄이기 시작한 거라고. 수학하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너무 이렇게 길어지면은 걔를 어떻게든 줄이려고 노력을 해. 어떻게든 줄이려고 노력을 한다고. 어떻게 줄였지? 2 곱하기 2의 5제곱이지. 저렇게 줄였잖아. 줄여 쓰는 게 취미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어떻게 줄였지? CP6이라고 줄였잖아. 줄여 쓰는 게 취미라고. 알지? 그러니까 이게 기호가 복잡해졌지만 간단해진 거야. 그러니까 복잡해진 건 이거 자체에 의미가 생겼으니까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게 복잡한 거고, 써야 되는 숫자는 적어졌잖아. 그치? 그 의미를 알면은 더 간단해지는 게 이제 수학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이제 수학하는 아저씨들의 어떤 취미다. 좀 고약한 취미를 가지셨네요. 근데 너희들도 맨날 그러잖아. 알 수 없는 말들 하잖아. 그지? 응? 알 수 없는 말들. 안 그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다 똑같은 거라고 알겠지? 응, 같은 거야. 응.
뭔 얘기냐? 그렇지. 이번에는 뭐 하고 싶었냐면요. MPN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MPN. 이제 아는 사람들은 알아요. 저거 어떻게 하는 거였냐면요. n부터 시작해서 몇 개의 숫자를 곱해야 돼? n개의 숫자를 곱해야 돼. 그럼 봐봐. 1부터 10까지 숫자의 개수, 자연수의 개수 몇 개야? 1부터 10까지. 자연수 개수는? 1부터 10까지 자연수 개수는? 10개지. 그럼 1부터 80까지 자연수 개수는? 1부터 50까지 자연수 개수는? 이게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1부터 시작하면은 카운팅 하기가 쉬워. 세기가 쉽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1부터 시작해서 어디 끝에까지 그냥 순서대로 쭉 나열하면은 걔는 그 맨 끝에 있는 게 개수가 돼버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봐봐. NPN이라는 것은 N부터 시작해서 1씩 줄여가면서 다 곱해야 되잖아. 근데 그게 N개가 됐어. 그렇다는 거는 거꾸로 생각하면 얘 몇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 1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냐? 봐봐. 1씩 줄이면서 곱할 거야. 그러면은 1부터 시작해서 n까지라고 하면 요만큼 몇 개가 되는 거야? n개가 되는 거라고. 거꾸로 생각하면은 내가 1부터 80까지가 80개라고 했잖아. 1부터 n까지 n개.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납득이 됩니까? 그래서 NPN은 n부터 1까지 곱한 게 NPN이 되고 얘는 너무 스페셜해. 1로 끝나. 그리고 1부터 시작하는 건 좀 스페셜하잖아. 느낌이 좋잖아. 그지? 개수 세기도 편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더 깔끔하게 줄이기로 했어. 뭐라고 하기로 했냐면요. n 뒤에 어우 좋아. 느낌표 붙이기로 했어. 쟤를 뭐라고 하냐면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하면 팩토리얼. n 팩토리얼. 그래서 앞으로 n 팩토리얼의 계산은 어떻게 하냐면은 npn이랑 결과는 똑같고 n부터 시작해서 1씩 줄이면서 n개의 숫자를 곱한다라고 정했어. 너의 의미도 아셔야 되는데 얘의 의미는 뭐냐면요. 앞에서 했지. NPR의 의미는 뭐냐면 n개 중에서 r개를 선택해서 그 r개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가 NPR이었는데 얘는 NPN 같은 경우에는 n개 중에서 n개를 택한데 근데 그거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밖에 없다. 전부 다 뽑는 거. 그래서 그거는 굳이 할 이유가 없어졌어 이제는. 그래서 NPN은 뭐가 되는 거냐면요. 그냥 n개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야. 조금 더 간단해진 거지. 그래서 너의 의미는 n개를 나열하는 방법의 수. 또는 원래 NPR 같은 경우에는 n개 중에서 r개를 택한 다음에 그 r개를 어떤 다른 r개랑 이렇게 대응시키는 방법의 수였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는 n이랑 n이 똑같네? 그러니까 얘는 뭐야? 그냥 n 대 n 대응시키는 방법의 수.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요. 8명이 있을 때 8명한테 어떤 직위를 부여할 건데 반장, 부반장, 총무밖에 없어 봐. 그러면 8명 중에서 몇 명한테만 직위를 부여할 수 있어? 3명한테만 직위를 부여할 수 있으니까 그때는 8P3인 거야. 맞니? 근데 5명이 있는데 이번엔 5명한테 다 역할을 부여해야 돼. 레드, 그린, 핑크, 옐로우, 블루 이렇게 5개의 역할을 부여해야 돼.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5P5가 되는 거고 걔는 그냥 5팩토리얼이 되는 거라고. 5명이 5개의 역할과 이렇게 대응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 의미가 있다. 라는 거 생각하셔야 되고요. 지금부터는 안 배운 다 안 배운 내용이야. 설명하니까 잘 들어. 다 안 배운 내용. 근데 그 수학하는 아저씨들이 이제 이거 하고 나니까 뭔가 더 좋을 것 같아. 이거 너무 좋은 것 같은 거야. 너무 깔끔하잖아. 그지? 이렇게 긴 게 요것도 이제 3글자라서 싫었어. 와, 더 깔끔해. 요걸로 한번 해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무슨 짓을 했냐면 이런 짓을 했어요. NPR인데 NPR을 우리가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요. n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곱한다고? 1씩 줄여가면서 r개의 숫자를 곱하기로 했어요. 맞죠? 이렇게 하기로 했단 말이야. 근데 뭔가 얘를 활용하면은 얘가 더 깔끔해지지 않을까 하는 수학하는 아저씨들의 어떤 고민이 있었던 거야. 그러면은 얘를 팩토리얼로 쓰고 싶어. 근데 팩토리얼이 되기 위해서는 맨 마지막에 1로 끝나야 돼. 그러니까 지금 얘는 뭔가 부족해. 뭐가 부족하냐면요. 1까지 가야 되는데 어디까지 가다가 말았어. 그럼 뭐 할래? 그냥 1까지 보내버리자. 라는 아이디어야. 지금 봐봐. 집중해. 어떻게 되고 있어? 1씩 줄어들고 있어. 그럼 이거 다음 건 뭐야? 1씩 줄어드니까
그지? n-r이 되겠죠. 그 다음 건 뭐야? n-r 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 다음 건 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어디까지 가는 게 목표야? 1까지 가는 게 목표야. 선생님 그냥 이렇게 써도 되는 건 맞아요? 맞냐? 아니지. 그냥 약간 또 크랙이야? 쪼갠다고. 곱하기 1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근데 그 곱하기 1이라는 게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거냐면은 그냥 별분의 별을 곱했다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위에 내가 별을 썼어. 그럼 뭐가 필요해? 아래 별이 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걔는 뭐야? 몇을 곱한 게 되는 거야? 1을 곱하게 되는 거지. 그럼 내가 이만큼을 위에다 곱해버렸어. 그럼 아래다가 스륵 저 노란 것만큼 써주게 되면 문제 없잖아. 그러면 문제 없잖아. 선생님 굳이요? 아니 수학하는 아저씨들이 이렇게 하니까 뭔가 예쁘대. 이렇게 하니까 뭔가 예쁘대. 뭐가 예쁘냐면 일단 분자가 예뻐. 일단 분자가 몇부터 시작해서? n부터 시작해서 어디에서 끝나? 1에서 끝나. 그걸 뭐라고 해? n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해. 분자가 예뻐졌어. 그리고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우린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제 앞으로? 5 팩토리얼이라고 한다고. 다시 뭐 7 곱하기 6 곱하기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우린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7 팩토리얼이라고 부른다고. 별 곱하기 별 마이너스 1 곱하기 별 마이너스 2 곱하기 쫑쫑쫑 마지막에 1이 되면 우린 걔를 뭐라고 한다고? 별 팩토리얼이라고 한다고. 스륵뿅 n-r 곱하기 1씩 줄어들고 있어. n-r-1 곱하기 n-r-2 곱하기 쫑쫑쫑 결국은 1로 갔네. 그러면 여기 분모도 뭐라고 부를 수 있어? 맞아요. n-r 팩토리얼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래서 너의 결과가 짜자잔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라고 줄어들었어요. 줄어들었어요. 불편한데요. 저는 저거 외워야 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거기 아마 4번 동글뱅이 있을 거예요. 4번 동글뱅이에 요게 있을 거예요. 맞죠? 근데 이거랑 뭐랑 똑같다는 거야? 앞에서 배운 요거랑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기다가 좀 이렇게 부연을 해주면 좋겠죠. NPR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쫑쫑쫑 뭐 n-r 더하기 1이었는데 맞지? n-r 더하기 1이었는데 요거의 의미는 뭐였냐면요. 요거를 n부터 시작해서 r개의 숫자를 곱하는 거였는데 그 결과가 뭐랑 똑같다?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랑 똑같다. 이런 내용인 거야 지금. 이런 내용인 거야. 이게 4번 동글뱅이 내용인 거라고. 이런 내용이 하나 추가된 거고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줄여 쓰고 나니까 이것도 뭔가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기더라. 이상한 일이 생겼어. 어떤 일이냐면요. NPR이 n-r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인데 계산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n에다가 n이 아니지 r에다가 0을 한번 집어넣어 봤어. 아래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np 0이 돼요. 근데 아래 0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 0 집어넣으면은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 되잖아. 그러니까 뭔가 여기 0으로 끝나니까 그 결과가 0일 것 같단 말이야. 근데 반전. 얘들아, 3분의 3을 뭐라고 부르지? 1이라고 부르지. 뭐야? 100만 분의 100만을 뭐라고 부르지? 1이라고 부르죠. 별분의 별을 뭐라고 부르죠? 여전히 1이라고 부른단 말이야. 근데 n 팩토리얼 분의 n 팩토리얼이네. 얘도 뭐라고 부를래? 1이라고 부를래. 의미로 생각해도 1이다. NP형의 의미를 한번 설명할게. n개 중에서 0개를 선택해서 배열하는 방법의 수인데 얘는 방법의 수야. 뭐뭐를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얘기하는 거야. 선택하지 않는 방법 한 가지. 그래서 한 가지야. 알지? 방법의 수.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그 방법 한 가지.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하다가 보니까 아래 n도 한번 집어넣어 봤어. 아래 n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지? n, p, n이 되잖아. 근데 아래다가 n을 집어넣어봐. 분모가 뭐가 돼? 분모가
0이 되잖아. 일단은 분모에 0이 들어가면 안 되는데 0 팩토리얼이 들어갔어. 그리고 여기 n 팩토리얼이 들어갔어. 0 팩토리얼이라는 건 뭐지? 0부터 시작해서 곱한다고? 이상하잖아. 이상하잖아. 근데 우리가 공부해 놓은 게 있어.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요. MPN을 n 팩토리얼이라고 하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MPN이 뭐가 돼야 돼? MPN이 n 팩토리얼이 돼야 돼. 맞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0 팩토리얼이 뭐가 돼야 되냐? 1이 돼야지. 그런 뜻이야. 그런 뜻이야. 그래서 MP형은 1이고 0 팩토리얼도 1이다 라는 것도 유도가 된 거야. 다 처음 듣는 얘기지? 지호? 맞지? 이런 건 처음 듣잖아, 민호도.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잘 정리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네, 정리하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선생님들 성향 따라서 다른데 이 0 팩토리얼이 1인 이유를 설명하시고 이런 거 서술형으로 종종 나오기도 하거든. 근데 신양고는 이제 처음 하는 학교니까 이런 게 나올지는 모르겠어, 그치? 0 팩토리얼이 1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오. 이런 것들 나올 수 있어요. 네, 잘 공부해 보세요. 근데 그런 건 문제집에는 없어. 문제집에는 없다고. 학교 선생님 심심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공부해야 돼. 다 이해했습니까? 개념은 여기까지 끝이에요. 이제 문제 풀면 돼요. 네. 외워야 될 것들은 좀 착실하게 다 외우셔야 됩니다. 거기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외우시면 돼요. 네. 나 설명 안 한 거 없지? 한번 읽어보시고. 잠깐만 이거 좀 들어봐. 일단 4P4는 뭐가 되냐면요. 4팩토리얼이고요. 1팩부터 0팩부터 6팩까지는 나는 머릿속에 담아두고 있는데 일단 0팩은 1이고 1팩도 여전히 1이에요. 그리고 2팩은 2 곱하기 1이라서 2가 되고요. 3팩은 3 곱하기 2 곱하기 1이라서 6이에요. 4팩부터는 조금 더 신경 써서 한번 해볼 건데 집중해. 4팩은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이잖아. 맞니? 근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우린 뭐라고 할 수 있냐면요. 3팩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4 곱하기 3팩이야. 맞니? 근데 3팩이 몇이라고? 6이라고. 그래서 얘는 4, 6에 24. 이런 식으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 이런 식의 사고를 하셔야 된다고. 그래야지 너희들 실력이 는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5팩도 비슷한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5팩은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1이에요. 근데 이걸 직접 계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5 곱하기 4팩으로 계산하셔야 된다고요. 4, 3, 2, 1은 4팩이니까. 그리고 4팩은 몇이라고? 24라고. 걔는 그래서 5 곱하기 24니까 120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너희들 실력이 는다고. 계산 실력이. 마찬가지 방식으로 6팩은 어떻게 하면 될까? 6팩은 6 곱하기 5팩이죠. 근데 5팩이 120이니까 6 곱하기 120 해서 얘는 몇이 된다? 720이 된다. 그럼 7팩도 충분히 계산할 수 있잖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7팩은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7 곱하기 6팩이니까 7 곱하기 720 해주면 되고 그건 너희들이 계산을 해보면 되겠다. 뭔 말인지 알겠지? 네, 그런 식의 어떤 사고들 연습하시고요. 그래서 괄호 1번 4팩은 24. 나는 6팩까지는 숫자를 외우고 있어요. 그 0팩 곱하기 5팩은 1 곱하기 120이니까 1 곱하기 120이니까 얘는 120이다. 그리고 10P 0. 10은 중요하지 않아. 뒤에 0 나오면 결과 몇이야? 1이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네요. 되셨죠? 괄호 1번 이어달리기 선수 4명이 달리는 순서를 정하는 방법의 수. 4명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니까 여전히 4팩토리얼이고요. 답은 24. 괄호 2번 서로 다른 장식용 전구 6개를 1열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6개를 1열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6팩토리얼이고요. 얘는 720이 되는 겁니다. 다음 128번, 130번. 와, 중요하다. explain. 맞나? explain.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모음끼리 이웃했으면 좋겠대. 요거 중학교 때도 했던 거다. 그래서 모음은 아, 에, 이, 오 알지? 모르는 사람 없을 거라고 믿어요. 그냥 갈게. 이랑 A랑 I가 모음이잖아. 걔네들이 이웃했으면 좋겠다라는 건 걔네들끼리 뭉쳐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뭉쳐 있었으면 좋겠대. 그래서 얘네들은 한 덩어리 취급할 거고요.
한 덩어리 취급할 거고요. 남은 애들이 뭐야? XPLN이잖아. XPLN이잖아. 그래서 이 상태로 뭔가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세는 거야. 이 상태로 배열하는 방법의 수를 세는 거야. 어렵습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요거는 좀 신경을 써야 돼. 신경 써야 돼. 봐봐. 일단은 처음에 몇 개를 배열하는 거냐면요. 하나, 둘, 셋, 넷, 5개를 배열하는 거야. 요거 한 덩어리,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한 덩어리, 하나, 둘, 셋, 넷. 총 5개의 덩어리를 배열하니까 5팩이야. 5개의 덩어리를 배열하니까 5팩이야. 근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EAI. 얘는 여기 안에서 이렇게 배열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건 몇 팩이냐면 3팩이에요. 3개니까. 맞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어디냐면은 여기 사이에 들어가야 되는 연산이야. 더하기야, 곱하기야? 곱하기. 왜? 저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방금 전에 그 지호가 잘 설명을 하셨는데요. 잘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지호가 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잘했어, 지호. 어떤 거냐면요. 일단은 5팩을 먼저 할 거야. 5팩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 5개의 덩어리를 나열하는 걸 할 거라는 거야. 일단 5팩의 결과는 120이지. 120개를 한번 쭉 써보겠다고, 난 지금부터. 알지? 120개를 한번 쭉 써보겠다고. 그래서 처음에 빨간 덩어리, 그리고 XPLN. 다시 빨간 덩어리, XPNL. 이런 식으로 쭉쭉쭉 나열하겠다는 거야. 빨간 덩어리, XLPN. 뭐 이렇게 쭉쭉쭉 나열 되겠죠. 나열을 하다 보면은 어떻게 될 거냐. 빨간 덩어리가 여기 가운데로 들어가기도 할 거야. 뭐 XPL, 빨간 덩어리, 뭐 N.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계속 갈 거라고. 그리고 최종 결과는 뭐냐면요. 완전히 거꾸로 된 게 최종 결과겠죠. 최종 맨 마지막이겠죠. N, L, P, X, 그리고 빨간 덩어리. 그치? 그러면은 요거를 다 세면 이게 지금 몇 줄짜리인 거야? 이만큼이 5팩토리얼. 120줄이 되는 거야. 120줄이 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요거 하나만 가지고 와볼게. 요거 하나만 이렇게 딱 가지고 와봐. 요거 하나만 가지고 왔을 때 저 빨간 네모 자리에 들어가게 될 어떤 그 문자 조합의 배열을 한번 다 써보려고. 저 빨간 네모 자리에 들어가게 될 문자 조합을 한번 다 써보려고. 권주호가 아까 이 설명을 했잖아. 잘했어요. 응? 저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어떤 문자 조합. EAI인데 EAI, A로 시작해서 I, E, A로 시작해서 E, I로 시작해서 A, E, I, E, A. 여기 빨간색 네모 자리에 이 6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게 될 거야. 맞지? 이 빨간 네모 자리에 이 6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게 될 거라고. 집중해. NLPXEAI 이거랑 NLPXEIA 얘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니까 뭐 해야 돼? 구분지어 세야 돼. 맞지? 경우를 셀 때 구분지어 세야 된다고. 한 번 더 해. NLPXAIE 이거랑 NLPXAEI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르니까 구분지어 세야 된다고. 따로따로 세야 되는 거라고. 맞죠? 그러면은 이 노란 네모 안에 있는 경우의 수는 총 몇 가지야? 6개지. 이 노란 네모 안에 있는 경우의 수는 총 6개란 말이야. 그거의 의미는 뭐냐면요. 이 3개의 문자를 배열하는 방법에서 3팩토리얼 6을 의미한다고. 맞니? 그런데 이 노란 네모가 몇 개 있는 거야? 이런 노란 네모가 몇 개 있는 거야? 이런 노란 네모가 몇 개 있는 거야? 120개 있는 거야. 120개의 노란 네모가 있는데 그 노란 네모마다 경우의 수가 몇 개씩 있다고? 6개씩 있다고. 이거 곱해야 돼, 더해야 돼? 곱해야 되잖아. 인정이야, 노인정이야? 이거 확실하죠, 이거는? 그죠? 그래서 여기 곱한다고. 한 번 정도는 연습하시라고요.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보시라고요. 납득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얘는 그래서 120 곱하기 6이 되니까 720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괄호 1번. A, B, C, D 4개가 있는데 일렬로 나열할 거래. 괄호 1번 모든 방법에서 4팩토리얼이죠.
4개를 배열하니까 4팩토리얼 24. 괄호 2번. 이번엔 어떻게 됐으면 좋겠냐면요. A가 맨 마지막에 왔으면 좋겠대. 하나도 안 어려워요. 앞에 3개는 상관없어. 근데 A는 무조건 여기 오래. 맞니? 그럼 남은 문자 몇 개 남았어? B, C, D 3개 남았죠. 그 3개를 어떻게 하면 돼? 여기 세 자리에다가 배열시키면 되잖아. 3개의 문자를 배열하는 방법에서 어떻게 된다? 3팩토리얼이다. 그래서 얘는 몇이다? 6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 괄호 3번. B와 C가 이웃. 그럼 B, C가 이웃이니까 B, C는 이렇게 한 덩어리 취급하고요. 남은 문자 A랑 D가 남았잖아. 이거는 얘랑 같은 방법으로 세면 되겠다. 요거 세듯이. 어떻게 하면 돼? 하나, 둘, 세 덩어리. 먼저 3팩토리얼. 근데 여기 안에서 또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곱하기 2팩토리얼로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얘는 뭐야? 6 곱하기 2가 되니까 12가 된다. 남자 3명, 여학생 4명인데 괄호 1번 여학생 4명이 이웃했으면 좋겠대. 그래서 여자 1번, 여자 2번, 여자 3번, 여자 4번 얘네들이 이웃. 남자는 A, B, C로 할까? 남자 A, 남자 B, 남자 C. 이 상태로 배열해주면 되겠다. 하나, 둘, 셋, 넷 배열 4팩토리얼. 근데 여자도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곱하기 여전히 4팩토리얼. 그래서 얘는 24 곱하기 24라서 576까지. 괄호 2번. 이번에는 남녀가 이렇게 교대로 섰으면 좋겠대. 무조건 여자가 먼저 서야지 교대로 설 수 있어요. 여, 남, 여, 남, 여, 남. 이유는 뭐냐면요. 여자가 한 명이 더 많기 때문에 남자가 먼저 시작해버리면 교대가 안 돼.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여자 4명을 배열시킬 거야. 여자 4명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몇 팩토리얼이야? 4팩토리얼이야. 그리고 나서 뭐 할 거냐면요. 남자 3명도 배열시킬 거야. 남자 3명을 배열하는 방법의 수는 여전히 3팩토리얼이에요. 그럼 여기 곱할까? 더할까? 곱할까? 더할까? 원모 타임 한 번만 더. 여자는 1, 2, 3, 4지? 1, 2, 3, 4. 여자를 먼저 배열할 거야. 여자를 먼저 배열할 거야. 1, 2, 4, 3. 쫑쫑쫑. 맨 마지막의 결과는 뭐가 될 거냐면요. 맨 마지막의 결과는 4, 3, 2, 1입니다. 요게 여자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야. 요게 여자를 배열하는 방법의 수. 4팩토리얼. 맞지? 그 사이 자리에 지금 남자가 있는 거야. 여기까지가 4팩토리얼이라고. 근데 그 중에서 요거 하나 딱 떼와봐. 요거 하나 딱 떼와봐. 떼가지고 그 세모 자리만 생각해봐. 그 세모 자리를 배열할 수 있는 방법이 뭐야? 남자 A, B, C야? 남자 A, B, C. A, B, C일 수도 있고 A, C, B일 수도 있고 맨 마지막은 뭐가 될까? C, B, A가 되겠지. 우리 요걸 뭐라고 하지? 3팩토리얼이라고 하잖아. 아니? 곱하는 거야? 더하는 거야? 곱해주면 되겠죠. 상황 인식 됐습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 24 곱하기 6이니까 계산하면 144가 된다. 네, 할게요. 이게 성립함을 보이는 거야.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왼쪽식하고 오른쪽식이 똑같은 걸 확인해야 되겠지? 그러면 일단 왼쪽식부터 한번 확인하자고. 아까 공식이 뭐였냐면 MPR은 어떻게 되냐면요. N-R 팩분의 M팩이었어요. 그죠? 그럼 이게 그냥 그대로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별 P 하트. 이거는 그럼 어떻게 쓸 수 있을까? 별 P 하트는 밑에는 별 빼기 하트가 들어가지? 별 빼기 하트 팩토리얼이 들어가고 분자에는 뭐야? 별 빼기 들어가잖아. 뭐 이렇게 쓸 줄도 알아야 돼.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 왼쪽식은 요거야. 그지? 좌변은 뭐다? N-R 팩분의 M팩이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우변을 정리해서 좌변이랑 똑같다라는 걸 확인하면 되겠다.
근데 우변은 지금 뭐냐면은 n은 있어요. 근데 지금 여기 뒤에 있는 이 식이 여기 n 자리에 n-1이 들어갔고 r 자리에 r-1이 들어갔잖아. 맞지? 그러니까 여기 별이랑 하트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계산을 한 번 더 해보면 될 것 같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별 자리에다가 n-1 집어넣고 하트 자리에 r-1. 그럼 여기 n-1, r-1 그리고 분자에는 n-1이 들어가야겠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해볼게. 쓱 n 중괄호 써야겠다. n-1 빼기 r-1 팩토리얼 별 빼기 하트. 그리고 위에는 뭐가 들어가야 돼? 별팩. 그래서 n-1 팩토리얼이 들어가야 돼. 괜찮습니까? 그럼 여기 분모부터 계산할게. 분모 계산. 이 괄호 풀면은 n-1 빼기 r-1이죠. 그럼 n-1 마이너스 r 플러스 1이 되죠. 이렇게 사라지고 뭐가 되죠? n-r 되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리고 이것도 애들 잘 못하던데 3 곱하기 5분의 2 이거 어떻게 되지? 결과가? 5분의 6. 5분의 6이죠. 그러니까 3을 어디다 곱하는 거야? 분자에다 곱하는 거야. 알지? 그러면은 여기 있는 곱하기 n 얘는 분자에다 곱해야 돼? 분모에다 곱해야 돼? 분자에다 곱해야 돼. 그래서 이거 식이 어떻게 되냐면요.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이 되고요. 그 다음 분모는 뭐가 됐냐면은 n-r 팩토리얼이 된 거야. 여기까지 알아들어요? 알아듣습니까? 어떡하지? 그거 아니야. 어떡하지? 아니야. 어떻게 해야 되냐면 n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집중해. n 팩토리얼이라는 것은 n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하는 거야? 몇씩 줄이면서 1씩 줄여가면서 1까지 곱하는 거야. 그래서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쫑쫑쫑 1 이렇게 쓸 수 있어. 맞니?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n 곱하기 이 노란 부분을 우린 뭐라고 읽을 수 있어? n-1 팩토리얼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n-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1까지 1씩 줄여가면서 곱했으니까 이 노란색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요. n-1 팩토리얼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은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을 우린 뭐라고 읽을 수도 있는 거야? 거꾸로 n 팩토리얼이라고 읽을 수도 있는 거야. 맞지? 그게 어딨어? 분자에 있잖아. n 곱하기 n-1 팩토리얼은 뭐다? n 팩토리얼이라고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얘가 뭐가 된다? 스르뿅 위에가 n 팩토리얼이 되고 분모는 n-r 팩토리얼이 되고 그러고 보니 좌변과 우변이 똑같으니까 이 식은 맞는 말이다. 끝.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선생님 이거 너무 어려운데요? 아까 얘기했잖아. 천천히 연습하시라고. 이해되면은 그 다음엔 연습하는 거야. 이해되면 머리로 계속 훈련하는 거라고. 내가 한 것처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내가 처음부터 이거 떠올리라고 안 했잖아. 써놓고 나서 차분히 이렇게 보라 했잖아. 그치? 그래서 한번 해보시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반드시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좌변, 우변을 가지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좌변은 쉽습니다. 좌변은 그냥 공식이잖아. 그치? 좌변은 뭐야? n팩이 분자에 올라가고 분모에는 n-r 팩이 들어가죠. 그 다음에 이제 우변을 정리해야 되는데 우변 공식 적용하는 것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n 대신에 n-1이 들어갔고 여기 r 대신에 r-1이 들어갔으니까 공식 적용하는 방법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요. 우변 어떻게 될 거냐면요. r 곱하기 분자에 들어갈 것은 분모에 들어갈 것은 뭐야? n-1 빼기 r-1의 팩토리얼이 분모에 들어가고요. 분자에는 뭐 n-1 팩토리얼이 분자에 들어가죠. 그리고 더하기 너도 다시 한 번 더 적용해야 돼. 어떻게 돼야 돼? 분모에는 뭐야? n-1 빼기 r 팩토리얼이 들어가고요. 분자에는 여전히 n-1 팩토리얼이 들어간다. 와. 쓰지 말고 집중해서 봐. 쓰는 거 좀 이따 시간 줄게. 이런 걸 우린 무슨 수의 덧셈이라고 하지? 분수의 덧셈이라고 해. 그럼 분수의 덧셈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뭐지? 분모가 똑같은지 확인해야 돼. 분모가 똑같니? 아니요. 라고 했을 때는 좀 계산을 좀 해봐야겠다. 한 번만 정리하자. 이 r은 어디다 곱할 거야? 분자에다 곱할 거야. 그러면은 분모는
분모는 요거 아까 괄호 풀어서 계산해 보니까 n-r 팩토리얼이었던 거 기억나지? 그래서 분모는 n-r 팩이고 분자는 r 곱하기 n-1 팩토리얼이에요. 그리고 분모는 n-r 팩토리얼이고요. 더하기고요. 여기는 뭐가 되냐면요. n-r-1 팩토리얼입니다. 분모가 n-r-1 팩토리얼이고요. 분자는 여전히 n-1 팩토리얼이에요. 와, 분수의 덧셈이에요. 분수의 덧셈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분모가 똑같은지 확인해야 되는데 분모가 달라요. 그럼 분모가 다르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지? 통분해야 돼. 와, 분모를 통분하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딘가에다가 뭘 곱해줘야 돼. 예를 들어서 3분의 2 더하기 뭐 2분의 1이야. 그럼 여기다가는 분자 분모의 몇을 곱하고 여기다가는 분자 분모의 몇을 곱하지? 여기는 뭔가 최소 공배수를 만들어주기, 그러니까 뭐 최소 공배수를 만들어주기 위한 노력을 하잖아. 맞니? 근데 만약에 여기 이렇게 뭐라고 할까? 4분의 3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다 뭐 곱해줄 필요 있어 없어? 여기다 몇을 곱하면 돼? 분자 분모에다가 2를 곱해가지고 4분의 3 더하기 4분의 2라서 4분의 5가 되잖아. 맞니?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지 아니면 좀 전의 상황인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뭔가 우리는 둘 이상의 대상이 나오면, 그러니까 문제를 구성하고 있는, 거기 식을 구성하고 있는 어떤 식들을 잘 살펴볼 때 뭔가 비슷한 게 있어, 유사한 게 있어. 그러면 그들 사이의 관계를 자꾸 관찰을 해야 돼. 그들 사이의 관계를 자꾸 관찰을 해야 된다고. 보면은 이런 거지. n-r 팩토리얼이 뭐였더라? n-r 팩토리얼. 얘가 뭐였지? n-r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할 거야? 1씩 줄여가면서 계속 곱할 거야. 어디까지? 1까지 곱할 거야. 집중해야 돼. 요만큼을 우린 뭐라고 할 수 있어? n-r-1 팩토리얼. 그지? n-r-1 팩토리얼이라고 할 수 있다고.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n-r 곱하기 n-r-1 팩토리얼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고. 나오는 관계식은 뭐냐면요. 이런 거야. n-r 팩토리얼은 n-r 곱하기 n-r-1 팩토리얼이라는 관계식이 나오는 거야. 이런 관계식이 나오는 거야. 여기는 n-r 팩이 있고 여기는 n-r-1 팩이 있어. 어디에다가 뭘 곱하면 어느 쪽이 되니? 여기다가 곱해야 될까? 여기다가 곱해야 될까? 보니까 오른쪽. 여기에다가 뭘 곱해야 돼? n-r을 곱하면 그 결과가 뭐가 돼? n-r 팩이 되는 거야. 한숨 나오죠? 네, 맞아요. 천천히 집중해서. 여기에다가 n-r을 곱하면 그 결과가 뭐가 된다? n-r 팩이 된다고.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n-r을 분자구 분모에다가 곱해줄 거라고요. 이렇게. 다들 표정이 안 좋아. 납득됐습니까? 그럼 이 오른쪽에 있는 분모가 뭐가 되는 거야? 오른쪽에 이만큼 분모가 뭐가 된다고? n-r 팩이 된다고. 통분이 끝났네. 통분이 끝나고 나면 뭐 하면 돼? 분자끼리 더하면 돼. 통분이 끝나면 분자끼리 더하면 된다. 분모 뭐로 통분됐어? n-r 팩으로 통분돼서 그건 좀 이따 쓸게. 이제 분자만 쓸게. 분자 r 곱하기 n-1 팩 더하기 요만큼이야. n-1 팩 곱하기 n-r. 요게 이제 분자. 맞죠? 그리고 분모는 뭐로 통분했다고? n-r 팩토리얼로 통분이 끝났다고. 선생님 왜 이렇게 어려워요? 힘내라 얘들아. 힘내.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분자 계산하면 되거든? 근데 분자 보니까 똑같은 거 보이니? 뭐가 똑같아? n-1 팩이 똑같은 거 보이죠? 그럼 n-1 팩으로 뭐 할 거야? 묶어줘야지. n-1 팩으로 묶어줘야지. 그래서 분자를 먼저 n-1 팩으로 묶자고. 쓱 n-1 팩토리얼로 묶어요. 그리고 나면 남는 게 뭐지? 그리고 r 더하기 n-r. 여기에 남는 거야. 이거 이렇게 지워봐. 남는 거.
저 네모 박스를 지워보라고. 남는 거 r 더하기 n-r 남잖아. n-1팩으로 묶은 거야. 인정? 분모는 안 변해. 분모는 계속 n-r 팩이야. 맞니? 근데 r 더하기 n-r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r 사라지고 n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n-1 팩 곱하기 n이 되고요, 분자는 n-r 팩이 되어요. 이거 아까 전에도 했는데 n 팩이 뭐라고? n 곱하기 n-1 팩이라고요. 이거 위에 써 있을 거야. n 곱하기 n-1 팩은 뭐라고 쓸 수 있어? n 팩으로 바꿔 쓸 수 있어. 그래서 여기 있는 분자가 뭐가 될 거야? n 팩이 될 거야. 그래서 얘는 뭐가 돼? n-r 팩분의 n 팩이 되고, 지금 나는 우변을 정리했는데 좌변도 이거야. 그래서 좌변이랑 우변이 똑같으니까 저식은 맞는 말이야.